10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보기는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고 4번 보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및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즉시 충분한 보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작업을 중지를 해줘야 되고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줘야지 추가 사고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문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지금 또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보기는 맞는 보기에 해당이 되고 4번 보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차량의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작업계획서는 추가사항 없이 이 3개가 끝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발끝막이 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2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20cm가 아니라 10cm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 3번 보기에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여기 체크.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할 것도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맞는 보기, 그 다음에 터널 등의 건설공사도 맞는 보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그 다음에 다리의 전체 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라고 했는데 40m가 아니라 50m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터 단위로 있는 수치들은 변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치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 시계의 통로의 기울기는 최대 몇 도 이하로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로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고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90도로 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호를 설치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교재 해설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1번 문제입니다. 하역 작업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꼬임이 끊어진 섬유 로프를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 2번 심하게 부식된 섬유 로프 또한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할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근로자에게는 쌓여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3번 보기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 중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망의 신품의 연장 강도는 최소 몇 kg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이것은 표에 있는 부분을 암기하면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고,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경우에 매듭 방망은 200에 해당이 되며 매듭이 없을 경우에는
240kg이 된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해설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3번 문제입니다. 단관 비계의 도개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벽이음의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에 있는 부분을 암기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으로 정답을 찍어주면 되고,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틀비계, 그 다음에 통나무 비계를 본다면 이때 수직과 수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비계의 수직일 경우에는 6m,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일 경우에는 8m가 돼야 되고, 통나무 비계의 경우 수직일 경우 5.5m, 수평일 경우에는 7.5m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의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많이 봤죠. 띠장 방향은 항상 1.85m 이하, 장선일 경우 1.5m 이하로 해줘야 할 것, 맞는 보기 2번.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맞는 보기 3번.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에 비계 기둥은 2개의 간관으로 묶어 세울 것,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600kg이 아니라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봐줘야 되고, 항상 이것과 비교해서 봐야 될 것은 이동식 비계입니다. 이동식 비계의 작업 발판은 최대 적재 하중이 250kg이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